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484회군요. 네, 484회.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즌4 제작비 펀딩은 시작되고요. 펀딩 D-5. 비장해. 네. 이번 주의 책은 기리노 나수의 일몰의 저편. 기리노 나수가 자기가 쓴 작품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자꾸 욕하고 이상한 한 줄 떼다가 막 욕하고 하는 그 일을 몇 번 당한 다음에 이건 아닌데 작가가 쓰는 모든 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검열 각종 새로운 형태의 검열을 받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뜻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일몰의 저편 이번 주에 읽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제작비 펀딩 관련 얘기 너무 길게 하느라고 댓글을 하나도 소개를 못했습니다.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에듀유유유님, 책걸상 덕분에 무한의 책 알게 되어서 읽고 김희선 작가님 팬이 되었습니다. 책 내용도 사실 묵직하고 구성이 복잡한 편인데도 어렵지 않게 계속 읽을 수 있어요. 두께가 만만치 않지만 일단 첫 장만 넘기면 책장이 줄어드는 걸 아쉬워하면서 읽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박평님 말씀대로 소수의 그 꾀에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이 꾀가 뭡니까? 박평이 그때 그 김희선 작가의 소수의 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꾀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던 것 같아요. 꽤 있다? 신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쪽 노벨상 만평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돌려가게 한 것 절대 아닙니다. 만담과 품격이 잘 어울리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느 한쪽의 매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이제 품격은 박평이고 우리는 만담이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다시 덧붙이신 거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민여맘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최근에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과 모나코를 읽고 다시 방송 들으니 책을 읽기 전에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읽기 전에는 책 속의 느낌으로 듣게 되고 읽고 나서 다시 들어보니 저도 같이 앉아서 책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지. 박평 말씀 중 뒷이야기들의 결과에 돔시티가 생긴 것 아니겠냐는 시간 설정.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돔시티 확장론. 그래요? 나랑 좀 다르네? 등등 이런 생각들 하면서 새롭게 책을 바라보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이 사회의 약자들이라 더욱 가슴이 시립니다. 접는 나날과 지구의 커튼을 쳐줄 게도 좋았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선택지가 별로 없고 존재의 무기력함이 현실감 있게 다가와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작가님의 모나코 참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작가님 화이팅. 김기창 작가님을 알게 해준 책걸상도 화이팅. 네. 그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 그 올 4월쯤 나왔던 것 같은데 증세를 계속 찍고 있어요. 네. 아마 이렇게 책걸상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닐까. 뜻밖에도 민음사에서 펴낸 김기창 작가님의 책들 중에서 제일 판매 부수가 높대요. 신기하네. 네. 그러니까 모나코나 방콕보다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김기창 작가님은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선점했다는 것에 대한 호명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YG의 어떤 칼럼들을 통해서 이제 선점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김기창 작가님은 한편으로 되게 기쁘시면서도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다음번에 기후변화 관련 책을 또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돔시티라는 제목의 소설을 하나 쓰면 진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딱 칼럼에 썼잖아요. 한 100년 후에 한국 문학사를 정리할 때 기후변화를 그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소설책 은 김기창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뿌듯합니다. 증세를 찍을 때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잘 읽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쉽진 않은 책이잖아요. 그 박평 출판사 사장님은 그렇게 그 책이 그렇게 계속 증세를 찍고 있는데 책걸상이
a little bit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으나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신지. 그 알고 계시면 펀딩에 좀 돈 좀 넣으시라고. 저랑 JYP가 그 한 매체에 엄청나게 크게 인터뷰가 실렸잖아요. 책걸상을 소재로 해서 우리 방송에서 그 얘기는 안 했네요.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네. 근데 피드백은 별로 없더라고요. 혹시 섣부르게 피드백했다가 이것들이 돈 주라고 할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원래 아는 분들한테 저 문자나 전화는 많이 왔습니다. YG도 뭐 연락 많이 받았죠. 네, 저도 뭐 연락 많이 사진이 받았는데 상큼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도 그 맨 뒤에 책들 몇 권 추천하는 5권씩 5권씩 네. 예. 그 거기서 그냥 재밌게 읽은 책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역으로 제안을 해서 책걸상에서 소개한 책 중에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 5개씩을 골랐죠. 예. 거기서도 제가 넣었잖아요.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맞아요. 정말 그 신문을 보다가 박평 보라고 넣은 건 아니고 꿈뻑 인사를 했어요. 그 사진 잘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YG도 들었습니까? 사진 찍는 거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한 2시간 가까이 오히려 찍었습니다. 그 인터뷰보다 사진이 더 진을 뺐어요. 그래서 사진 먼저 찍고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정리한 기자님이 저한테 추가 질문 같은 거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날 사진 찍는 게 너무 힘드셨는지 인터뷰 때 박재영 주간님 JYP가 너무 힘이 없어 보여가지고 저희가 탈진. 1시간 한 40분 사진만 둘이서 찍었고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사진이 일단 크게 들어가고 종이 신문에도 2-3컷 이상 들어가고 그리고 인터넷에는 뭐 컬러 사진 들어가니까 인터넷에는 막 5-장 이상 들어가니까 여러 장소에서 찍었고 뭐 저는 이제 웨딩 촬영 할 때보다 더 오래 걸렸다. 몇백 장 찍은 거 아니에요, 거의? 한 셔터가 눌린 횟수로는 한 1000번 이상 찍혔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저도 웨딩 사진 이후에 그렇게 또 2명이 내 파트너랑 같이 막 이상한 포즈들을 취하면서 사진을 찍혀본 적은 둘이 사귀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드문 경험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 포즈들이었어요. 네. 그 인상적이었어요. 공개가 안 된 사진 컷들도 많아요. B컷들. B컷들. B컷들을 팔 거야? 아니 팔 건 아니고 온라인 콘서트 같은 거 하면 그때는 공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네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냉구님 펀딩 가즈악 기대됩니다. 건물주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펀딩에 동참하겠습니다. 책걸상이여 영원하라. 느낌표. 투닥거리는 모습들도 재밌어요. 계절의 느낌이 새록새록 느껴지는 모습 그리고 추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책 같네요. 좋은 소식과 함께 리얼한 리뷰까지 더해져 이 책도 한번 곧 구매해야겠네요. 우리와 같이 오래 함께하는 책걸상으로 길이 남아주길 바라면서 아디오스 안녕. 우리 무슨 책에 대한 댓글입니까?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여름은 올해 그곳에 여름은 남아. 올해 그곳에 남아인데 왠지 오늘도 펀딩 얘기를 살짝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당겨가지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우리와 같이 오래 함께하는 책걸상으로. 네네. 근데 이 우리와 오래 함께한 책걸상으로 길이 남아주길 바라면서 아디오스 안녕 여기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어쩌면 그동안 마지막 즐거웠어요 지금? 그동안 즐거웠어. 그게 다 복합돼 있는. 하지만 뭐 펀딩에 참여하시겠다고 네, 네. 앞에 딱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요. 저 햇살고요님 댓글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 아팠잖아요. 펀딩하게 되면 그쯤에 JYP 줌 미팅하며 몸으로 뛰겠다 하시니 저는 그때까지 지갑을 닫고 기다리겠습니다. 펀딩 참여해야죠. 붕어빵도 군고구마도 끊고 JYP 애성시 USB 찬성입니다. 제가 붕어빵이랑 군고구마 사드리고 싶어요. 책걸상이 잘못한 것 같아요. 펀딩 참여하기 위해서 붕어빵이랑 군고구마도 끊으신다고 하시니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줌 미팅, 네, 뭐 몸빵 말씀하셔가지고 뭐 예고하죠.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10시에 독지가 카페에서 초청해서 JYP가 북토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JYP는 12월 4일이고요. 혼비님도 혼비님은 11월 20일인가?
네, 토요일 날 그때 또 아마 다른 사람 일정은 잘 모릅니다.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것만. 내 것만. 네. 참 자기중심적인. 홈비님이 언제 하는지는 궁금하시면 책걸상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네,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이번 주에는 그 기르노 나소의 일몰의 저편 읽어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이게 기르노 나소 하면 우리가 기대치가 있잖아. 이거 엄청 재밌을 거다. 막 흥미진진 막 넘어가고 막 반전 막 되고 이런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염두에 두려면 진짜 기리노 나소의 본격 작품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네, 뭐 아우디라던가 아니면은 그 뭐 있잖아요. 뭐 YG가 이제 매번 추천하는 책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소설로서의 재미보다는 그러니까 기리노 나소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오히려 주목하면서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래서 기리노 나소 소설이 자신의 취향이 아니지만 이 소설을 같이 읽어보자고 그 JYP나 저한테 제안을 했던 박평의 의도도 약간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재밌기도 했어요. 음. 사실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래서 그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문학 잡지를 만들고 있어요. 리터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다음 이제 12월호 거기에 이 작품 서평을 여러분들에게 청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획이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어떤 호불호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지금 어느 한 곳에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 거고 지금 뭐 서양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문학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학으로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재밌게 느꼈던 건 이제 일부에서 지난 시간에 그 논쟁들, 근데 그 논쟁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계속 영향을 받아요. 거부하면서도 그 엄마의 카레라는 소설을 써가는 과정을 보면 그렇거든요. 이거 눈치 못 채게 내가 이렇게도 써봐야지. 라고 했다가 또 바꿨다 뭐 이런 여러 태도들을 보이는데 근데 검열이라는 게 사실 필요한 자기 검열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선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우리가 뭘 질문하고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서 토론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쉽게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편집자가 날 지켜줄 수 있나, 작가가 고민하잖아요. 편집자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출판사에서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 작가는 혼자인데 이 작가가 사실은 편집자나 출판사가 작가를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 작가에게도 어떤 책임의식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그 책임의식에 대한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그 지점에서 어떤 토론의 거리들이 있고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될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문학평론가도 있지만 그냥 대학에서 교양 글쓰기를 강의하는 교수들도 있고 뭐 칼럼을 쓰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한 리터에 네. 글 쓰시는 네. 분들이요. 그 필자들에게 포함되어 있겠죠? 소설가는 없어요. 소설가는 없고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설가가 없다는 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의 추천사를 장강명 작가가 썼는데 장강명 작가는 기리노 나소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의 에세이집에서 아주 완곡한 버전으로 하기는 했었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랄까 쓰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인 거잖아요. 어떤 것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작가에게 직접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그거는 조금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여러 뭐 인류학자도 있고 되게 여러 분야에서 글을 쓰고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소설을 읽고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여러 지점들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끄집어내서 어떤 질문을 할까라는 게 좀 궁금했고 그거를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터 편집진이 상당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소설가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서평 혹은 감상을 써봐라라고 하면은 더 재미있을 수 있는데
자칫 음. 하면 그 글 때문에 또 캔슬 당하는 일이 음. 벌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좀 어려운 일을 요청드리는 것인 것 같아서 그런 작가에게 방식은 주어지는 유무형의 검열에 관한 소설에 관해서 리뷰를 쓰면서도 또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네. 아이러니가 벌어질 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어떤 작가들이나 혹은 평론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다수에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성 혐오를 욕하는 것 같으면 그 욕하는 사람들 쪽에 붙고 여성 혐오를 욕하는 것 같으면 욕하는 사람들이 붙고 그 다음에 지금 트렌드가 정부 비판이네 그럼 정부 비판에 붙고 지금 트렌드가 세월호네 그럼 세월호에 붙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딱 눈에 띄게 보이는 작가들이나 혹은 평론가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혐오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이 일몰의 저편에 나오는 약간 수용소 소장이랑 비슷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읽으면서 좀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약간 같이 좀 화가 나는 지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에 그 제가 메모해 온 부분이 있는데 소장이 이렇게 마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강간 장면을 쓰지 말라라고 당신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강간은 범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간을 비난한 내용이면 소설에 써도 허용이 된다. 즉 작품 속에서 범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고발하는 내용이 되는데 선생의 작품은 마치 강간이 옳은 행위이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자들이 선생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엄마의 카레 같은 소설을 쓰면서 정신을 개조하라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압박을 가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힘이 났던 때에 마스는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적으로 제 생각이랑 거의 비슷해서 제가 사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엔 거의 비슷해서 그냥 그대로 메모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은 옳다 그르다로 판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건을 그대로 쓸 뿐 사건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진실은 당신이 말하는 올바름과는 다른 곳에 있다. 그건 독자에게도 전해질 거다. 왜 당신들은 요즘 할리우드 영화처럼 정치적 올바름에 갇힌 듯한 멀쩡한 말만 하는 거냐.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도 저는 너무 남용되고 오용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PC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 올바름을 들이대면서 뭔가 단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올바름이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매번 물음표를 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과 관련된 글을 포스팅할 때 YG가 나의 아저씨를 끌어와서 얘기를 했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죠.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래서 또 욕 많이 먹었죠. 욕 많이 먹었죠. 욕 많이 먹고 또 저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댓글에서 엄청 또 많은 분들이 또 서로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쟁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논쟁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지나가야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논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는 그 어떤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 이야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소설들이 들이 주는 어떤 상처들, 어떤 개인에게 가한 상처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소설가는 이런 요구들이 있을 때 이걸 얼마만큼 자기 작품에 이런 그 대중의 반응 혹은 독자들의 반응을 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은 사실 작가라면 시대를 불문하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이 조금 더 높은 단계이고, 근데 이럴 때 여기서 이 소설에서 작가와 작가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의 좀 물꼬가 터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내기가 되면 좋은데 그게 없이 굉장히 고립된 상태로 이렇게 지속이 된다는 게 주는 공포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제 마스가 요구받는 게 이제 누구나 공감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 올바른 소설만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름답다란 기준이 아름답다 음. 나 혹은 올바른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것이고, 사실 그 개인의 취향도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나 사실은 절대적인 올바른이라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작가에게 누구나 공감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나 올바른 소설을 쓰라고 요구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도 저는 의문이 되고, 이 기리노가 이제 마스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책임을 지고 표현한 허구의 이야기는 다양한 인간을 묘사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 중에는 차별적인 인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의 고통을 그리는 게 소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만 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폭력인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용인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기리노 라쏘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좀 약간 판타지 같은 상황을 이렇게 소설 안에 설정을 해놓고서 막 좀 상황을 좀 극단으로 몰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에 대한 이게 비평의 영역인 거잖아요. 사실 어떤 장면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거나 혹은 이 장면에 대해서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윤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는 정말 비평의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되게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아름다운 소설을 쓰세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소설을 쓰세요라는 그 말도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네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게 뭔지, 네가 생각하는 올바른 게 뭔지를 밝히고 나서,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이 소설이 너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네가 말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좀 맞아요.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진영만 확인을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고, 여기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그냥 최악의 선택은 서로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 되게 논쟁적이고 뜨거운 감자이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도달되는 지점인 건데, 저는 그게 옳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매년 아시아 출판사들에서 출판협회 쪽에서 진행하는 포럼이 있어요. 편집자 펠로우십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아시아에서 한국의 책을 출판한 어떤 아시아 출판사들에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딸에 대하여라는 작품을 이제 출간을 한 베트남 출판사의 편집자가 이제 원서를 낸 편집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제가 대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집자가 질문을 3개를 보내오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이 딸에 대하여가 이제 성소수자 딸을 둔 엄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처음에는 이제 교양이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 어떤 폭력을 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나의 딸의 문제가 됐을 때는 그 판단이 좀 달라지고 적용하는 기준도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그려진 소설이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하는 말 중에는 정말 성소수자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상처가 되는 표현들이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어떤 표현이라든지 선입견이나 편견에 대한 폭력들이 있는데, 편집을 할 때 그런 단어들의 수위를 좀 더 낮추고자 하는 그런 검열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마스가 문제 제기하는 대목인 거죠. 포인트인 맞아요. 거죠. 근데 아마 그 소설을 읽고 거기서 엄마의 어떤 발화 내용들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편집자로서 이걸 보고 그
단어를 바꾸거나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사실 저는 그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설은 많은 소설들이 인간이 변해가는 과정을 다루잖아요. 그게 이제 흔히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소설에서도 엄마가 성장을 해요. 네. 네, 모종의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딸과 딸의 그 파트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판단이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변하거든요. 그 변화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럴 때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 변하기 성장하기 이전의 어떤 태도들 그리고 태도를 반영해 준 어떤 생각 말과 행동들을 변형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그거는 적절한 이 소설에서 엄마가 변해가는 그 과정 안에서 필요한 변화라고는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육체 노동을 하시는 노동자들 중에서는 뭐 그 이제 세대의 한계든 아니면은 그분의 개인적 경험의 한계든 사회적 관계의 한계든 굉장히 여성 혐오적이거나 여성 차별적인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노동 현장을 드라마나 아니면은 소설로 묘사를 할 때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흔히 PC한 그런 언어들을 이제 쓰는 것처럼 필터링을 할 수 있죠. 작가나 혹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뭐냐는 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걸 내면화해 가지고 계속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묘사하는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PC한 표현을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 전체를 좀 PC하게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리노가 되게 이런 책을 내게 된 것도 이렇게 본인의 약간 한풀이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이제 본인이 심사위원 이런 걸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들 너무나 능숙하고 잘 쓰는데 뭔가 이걸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내면화된 것 같은 후배들의 두려움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자기라도 이거 잃을 거 없잖아요. 기리노 나소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차피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일본 팬클럽 회장 정도 되면은 성취도 이룰 만큼 다 이뤘고 뭐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이런 거 대신 써줄게라고 하면서 저는 이 일몰의 저편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좀 진지하게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 작품에서는 작가를 소환해서 가두는 주체가 정부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사실 정부의 검열 이런 게 문제가 됐었고 뭐 우리나라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뭐 야한 소설 썼다고 현직 대학 교수가 감옥 가고 뭐 네. 이러는 시절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쉽게 비판을 했죠. 정부는 건드리지 마라.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대중이 직접 누구나 다 심판이 되어서 사전 검열은 아니지만 사후에 검열보다 훨씬 더 센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 사후 난도질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가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는 거를 보면서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아니 우리도 다 글 쓰는 사람들이지만 수없이 자기 검열하면서 쓰잖아요. YG는 좀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구독 경제 사회가 되면서 그런 게 더 심해졌죠. 제가 진짜 그러니까 좀 빵 터졌다라기보다는 이게 진짜 씁쓸하게 웃었던 대목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남성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의 문제도 아니고 양쪽에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의 아저씨 같은 드라마의 제목을 가지고 문제 삼는 분들은 약간 이제 여성의 편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이제 전혀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웹툰 그리는 작가들 중에서 뭔가 약간 남성을 대상화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제 남성들이 많이 보는 웹툰을 그린 웹툰 작가가 그 국면에서 웹툰 후기에다가 항상 독자들이 제일 무섭다라는 걸 알고 겸손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시들을 막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무서운 걸 알고 알아서 길 테니까 나한테는 불똥이 튀지 않게끔 해줘라는 걸 노골적으로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야, 이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무슨 남성 혐오든 여성 혐오든 아니면 뭐 그 친정부든 반정부든 뭔가 딱 낙인이 찍히면은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캔슬을 할 테니까 캔슬을 하면은 당연히 밥줄이 끊기고 뭐 운이 없으면 그 판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미리 이렇게 변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약간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제 그 토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했던 이야기를 어느 이제 편집자 지망생들이 있는 어떤 코너, 그러니까 공간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고 한데 어떤 기준점이 있냐? 어떤 것들은 좀 그 수위를 좀 조절을 하거나 변경을 하고 어떤 것들은 하지 않을 때 그 기준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없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기가 되게 힘들고 저는 근데 그 기준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 기준점이라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 고민을 이제 하는 것이 이쪽 영역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어떤 딱 잘라서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지점인데 근데 그게 되려면 그 빨리 취소가 되지 않고 이렇게 토론이 되는 걸 견뎌내는 좀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검열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어떤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독자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너무 지금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소설은 되고 그럼 에세이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소설하고 에세이를 똑같은 잣대로 볼 거냐? 음. 그것도 문제고요. 아까 이제 기준이 있냐라고 했는데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의 출판계에서 기준이 있죠. 되게 이제 그런 혹시 이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필화를 겪지 않을까? PC 관련 이슈에 휘말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편집자와 작가가 하죠. 하면서 약간 뭐 수정하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아 이거는 괜찮아 꼭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 더 관문이 남아 있잖아요. 마케터가 맞아요. 이거 안 된다 맞아요. 빼자 그러면 빠지죠 그게. 사실 JYP도 여행 준비의 기술 한 챕터를 반 챕터. 반 챕터를 드러냈잖아요. 반 챕터를 드러내는 과정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편집장도 여성인데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 회사 대표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이 부분을 더 써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마케터가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굳이 뭐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뭐 빼는 게 판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되지. 네. 이렇게 의견 내는 바람에 바로 그럼 빼죠. 이렇게 넘어갔어요. 네, 그렇게 후회하세요? 저요? 네. 전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거를 빼고 다른 에피소드로 채워 넣었는데도 책의 완성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강양구의 강한각 표 내면서 편집자가 굉장히 섬세한 친구여가지고 약간 PC하지 못한 표현 한 2-3개 정도를 저한테 토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좋게 그냥 시쳇말로 그냥 이런 거죠. 그냥 YG님 세대에서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MZ 세대들이 혹시 책을 읽는다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표현을 좀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야 뭐 그냥 어쨌든 이게 근데 참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소설을 썼는데 딱 내놨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 작가가 이상한 놈이구만 이러고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해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회수한다거나 응? 논문 저거 철회하듯이 이런 식으로 되고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논란이 막 돼서 한쪽에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아니 이걸 가지고 욕을 하는 니네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독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간혹 그런 일이 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세게 막 문제 제기를 했더니 다수의 사람들이 그건 네가 오버하는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는 SNS 세상이 이렇게 정리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비교적 좋게 정리가 되는 편이죠. 근데 이제 좋게 정리가 안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작가가 상처를 받아요. 그 작가가 상처를 받으면 그 작가는 다음에 작품 활동을 할 때 분명히 아주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작품 활동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 나 오늘 이 얘기 계속 나누다 보니까 나 지금 쓰고 있는 책 쓰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또. 그러니까 사실은 그 JYP도 걱정되네. 그 책을 쓰려고 하면서 자기 검열도 굉장히 많이 했고 주변에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대부분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쓰냐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아니, 나는 무슨 정치적인 이런 얘기를 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웃기는 책을 쓰고 싶은 건데 웃자고 쓰는 건데 그래도 안 될까 이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몰라요. 나 되게 맞아요. 또 그런 논란으로 유명해질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그럼 그 우리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요즘 같은 시대가 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다 윤리가 중요하지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좀 보편적인 단어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 질문들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일몰의 저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토론 이 논쟁이 뭐랄까 좀 베이스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기리노라스는 어쨌든 일몰의 저편을 쏟아냈고 충격적인 결말로 네.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어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딱 독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자신의 발제를 마무리를 했는데 책걸상 애청자들은 이 발제를 읽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고 또 그 박평이 만드는 리터라는 잡지에 실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여러분들의 독후감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요. 네. 하여튼 근데 참 뭔가 제 마음에 안 드는 독후감도 많을 것 같아요. 반론 써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판은 열었지만 사실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코너여서. 저도 그런 논쟁 저보고 이제 그런 글 쓰라고 그랬으면 저는 네. 못 쓴다고 그랬을 텐데 네. 어찌나 그냥 이 필터를 많이 돌리시는지. 못 쓰는 제가 게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 뭐 20대, 30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거의 뭐 미국 시민은 아닙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뭐 80년대에 가해지던 수많은 검열들 뭐 말 한마디 하면 누가 와서 잡아가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대원칙을 놓고 봤을 때 아니 독자들이 욕하고 캔슬하고 발언하고 하는 것도 그들의 표현의 자유니까 맞아요. 지금 표현과 그거를 표현이 부딪히는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작가들이 진짜 쓰고 싶은 말을 못 쓰고 다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물론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는 등단 작가에게만 있어 독자에게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넌센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못 써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창작의 자유와 뭐 표현의 자유 혹은 뭐 그 표현의 자유와 뭐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부딪히는 거겠지만 사실은 어떤 표현과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작가가 이야기한 어떤 표현 그리고 또 어떤 폭력이 되는 어떤 표현들 사이에 부딪힐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점들에 약간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어디냐라는. 네.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가 어떤 순간에는 약간
집단의 폭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에 가하는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이고.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박평한테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최소한 약간 잠정적인 토론의 공간 같은 게 좀 열려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너는 나쁜, 너는 착한, 이건 좋은, 이것은 좋지 않은, 혹은 뭐 그런 식의 딱 이렇게 딱지를 붙이기 전에 최소한 지금 당신이 문제 삼는 게 뭐고 그 문제의 정체는 뭐고 그다음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명이라던가 아니면 근데 이렇게라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들어볼 수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해 가려고 하는 최소한의 이제 안전한 공론장 같은 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데 사실 그런 공론장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죠. 맞아요. 네, 이런 굉장히 예민한 혹은 골치 아픈 주제를 바탕에 깔고 있지만 그냥 또 재미로 읽으면 잘 읽히죠.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아까 재미없다고 했던 거는 기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지. 네. 어떤 독자들은 소설 딱 펴자마자 무슨 일이지? 기리오나 스노가 맞아? 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달라서. 아니 그리고 작가는 아니지만 모든 독자들이 내가 이렇게 딱 이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죠. 그 책걸상에도 한번 출연하셨던 그 번역하시는 박산호 선생님이 이제 이 기르나스의 이 일몰의 저편 그 책 소개 밑에다가 이제 무엇이라고 댓글을 달아놨냐면 기르나스는 항상 옳다라고 댓글을 달아놓으셨던데 그 옳다라는 의미는 저는 옳다라는 의미를 약간 중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기르나스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소설이 재밌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읽으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한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기리노 나소의 최신작 따끈따끈한 책 일몰의 저편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